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평상시 자주 듣는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협동조합 이런 얘기 들어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 관련돼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조직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한 것들은 조직 형태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조직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 이랬을 때는 주식회사를 얘기하는데 이 주식회사에는 뭐 한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쉽게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상법상 회사라고 해서 영리법인이에요. 근데 영리를 목적으로만 사람들이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나오는 개념들이 사단법인, 그 다음에 재단법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동창회 이것도 한 조직이긴 한데 동창회 내부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이제 뭐 공익적인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영리 목적 이외에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이제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은 그래서 비영리 조직이고요. 또 사단법인 또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무관청은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그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뭐냐면은 첫 번째가 설립을 왜 하는지 그거에 관련된 설립 취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립 취지에 따른 뭐 사업 계획, 그 다음에 그 사업 계획에 따른 뭐가 필요하죠? 예산, 수익과 지출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정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립 취지를 할 때, 취지서를 만들 때 그 설립하게 된 취지에 따라서 정관이 만들어지고 그 정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사업 계획을 짜게 되는 거죠. 근데 사업 계획을 짤 때는 뭐예요? 어떤 일을 한다는 결국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예산 수입 지출 예산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 지출 예산서가 다 하나로 일치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설립 목적에 따라서 주무관청이 달라지는데 그 주무관청이 어디냐 이거는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립 취지에 따라서 그 기관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단법인과 유사한 게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돈이 모이는 거죠. 돈이 모여서 그 돈 기부한 자, 출연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설립 목적이 정해지고 그 설립 목적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과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달라진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 있는 사람 또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목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종래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요. 재단법인도 마찬가지죠. 재단법인도 예전에는 그 어느 분이 돈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은 그분의 호를 따가지고 그 돈 출연 받아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일찍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그랬지만은 요즘은 뭐 일찍 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주크버그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돈 이미 재산 출연 젊을 때 하죠. 그래서 그 출연했을 때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런 조직이 재단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재단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거기 그 새로운 모양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기업 간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단법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재단법인을 만들기도 하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 관련돼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설립 취지에 따른 정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표 이게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거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같이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이 비영리에 우리가 이제 유사한 조직들인데 민간단체라는 조직일 수 있어요. 근데 민간단체라고 했을 때 법인이냐 아니냐 해서 법인이 아니죠. 근데 민간단체도 마찬가지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많이 들어보셨듯이 블랙리스트 얘기하시는데 그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비영리 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그 보조금 지급 관련된 내용들의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민간단체는 법인성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법인성이 없는 거고 사단법인은 법인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유사하죠. 그 취지나 목적은. 그래서 이제 설립 그 요건은 서로 다른데,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앞에서 주식회사를 말씀드렸는데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설립하고 있는 게 이제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에도 또 나눠져요. 협동조합에도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또 나눠져요. 이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성을 떼요. 그리고 법인격을 또 가자. 등기까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성이 없습니다. 근데 영리성이 영리성인데 이 영리성이 뭐냐면은 관여한 사람들에게 그 조직 활동에서 얻어진 이득이 있다고 했을 때 배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배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급여를 주냐 안 주냐 이 문제가 아니고, 직원은 일했으면 당연히 업무상 수행한 직원 근로자 같은 경우는 급여를 지급해야 되죠. 근데 보통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팔아서 매출이 일어나면 뭐 비용 공제하고 직원 급여 이런 부분 다 정리되고, 그 남는 잉여금 수익금이 있으면은 지분별로 나눠갔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 지분별로 나눠갔고 매년 뉴스에 나오잖아요. 올해 배당금 누가 배당금 순위 1위, 2위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영리성은 그런 데 있어요. 지분을 가질 수도 없으며 배분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사업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익사업도 할 수 있죠. 다만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금이 여기에 관여했던 투자자 또는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배당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일했던 사람들에게 실비 또는 근로자에게 또는 직원에게 급여 제공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리성이라는 거는 소유자가 없다는 거고, 그 소유자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배당하지 않는다, 남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일반 협동조합도 배당은 가능한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죠. 사단법인도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사단법인은 물론 수익사업도 하지만 고유사업이 주된 거란 말이에요. 그 고유사업도 비영리이죠. 비영리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뭐 주식회사, 사단법인, 그 다음 재단법인, 그 다음 협동조합. 협동조합에도 두 개로 또 나눠진다고 했죠.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에는 아주 다양해요.
그 종류는 그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 사회적 기업은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더욱 취약계층이든 진짜 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증권청의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받은 사단법인 또는 뭐 협동조합 이런 그 조직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협동조합, 그 다음에 사단법인, 주식회사, 그래서 조직 형태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